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공인노무사 소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생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선택 과목은 민소였고, 공부 기간은 2022년 5월 26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약 1년 3개월입니다. 전공은 정치외교학이었고요. 직장 병행으로 하다가 2차 시험 직전 마지막 두 달은 퇴사하고 전업으로 했습니다. 평균 점수는 62.88점입니다. 저는 실강 GS 연기 개강 전에 민법, 노동법, 경영학 1차 과목을 인강으로 수강을 했고, 그리고 인사행정 민소도 전년도 GS 연기 인강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점심시간에 민법 객관식 OX 문제를 풀었고요. 2월 말부터는 노동법이랑 경영학 객관식을 풀기 시작했고, 3월 말부터는 사보 인강을 수강했습니다. 이때 1, 2차 비중은 5대5 정도였고, 이때부터 공부 시간을 차츰 늘려서 정말 불안할 때는 새벽 3시 정도까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쯤부터 7대3의 비율로 1차에 투자를 했고, 5월에는 연차를 한 4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1차 시험 2주 전부터는 1차만 공부했고, 실강은 민소랑 노동법은 한 주 빠지고 그 이후에 복동을 듣고 셀프로 모의고사를 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저는 1차 시험 전에 4월쯤에 그 합법에서 하는 1차 시험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사회보험법이 16점 정도 나와서 좀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연차까지 쓰고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너무 낮은 점수가 나와서 눈앞이 깜깜했었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에는 2차 복동을 틀고 자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사보 개념을 조금 더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시험에 사보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 모의고사 시험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출문제를 풀다가 조금 지겹거나 하시면 학원 모의고사도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험 2달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도 있고 5년 반 정도 회사 생활했기 때문에 퇴사 결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막판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3기부터는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판 3주 정도는 하루는 노동인사 1회독, 그다음에 하루는 행정민소 1회독 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이 많아서 2차 공부도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교재를 전부 다 PDF로 스캔을 해서 저장을 해두었고, 일이 많지 않을 때는 아웃룩에 빈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에 백지복습을 하면서 PDF에 떠놓은 거하고 비교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식으로 백지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에는 혜선쌤이 카페에 올려주신 인사 그 복습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취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지하철이나 학원 복도에서 복습하는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노동법 실강 수업이 끝난 뒤에 카페에 가서 복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병행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휴식 기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연기를 2번 들었는데도 모의고사를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시작하셨으면 어려우신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풋만 늘리기 위해서 해독 위주로만 하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아웃풋을 위해서 백지복습도 단계별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이 가장 쉬운 단계였고, 그 다음에 타이핑 치면서 복습하는 거, 그 다음 최종 단계로는 그 책을 가리고 입으로 중얼중얼 말하면서 복습하는 것을 단계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없다고 회독만 늘리고 아웃풋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를 쓰는 게 점점 더 버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법 주말 종합반을 실강으로 수강을 했고요. 인사는 혜선쌤 수업을 들었고, 노동하고 행정은 손승주쌤 수업을 들었고, 민소는 신정훈쌤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전 과목을 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라도 그 과목을 보지 않으면 다음 날에 전혀 새로운 과목을 보는 것처럼 너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목표로 해서 그 주의 공부량을 정했고, 그 모의고사 범위를 일주일에 적어도 2회독 이상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복습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방학 기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퇴근하고 7시 전후로 공부를 시작했고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12시까지 쭉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퇴근 후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인들끼리 카톡 공부 인증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막판에는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월쯤에 혜선쌤이 카페를 통해서 캠스터디를 구하셔서 거기에 가입을 했고, 가입하고 보니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많구나 하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고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업 내내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2기까지는 직장을 병행하고 있어서 사실 모의고사 복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주로 방학 기간에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부터는 대신에 전업으로 돌려서 월요일에는 모의고사 복습을 하는 루틴을 짰고요. 그래서 전 과목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모범 답안을 보면서 체크를 했고 인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잡는 법,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쓰는 법 등을 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 공부용으로 주시는 부분은 양이 많다 보니까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법 과목은 포섭 위주로 많이 복습을 했고요. 나중에 가면서 모범 답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링제본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담아서 오며 가며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거나 아니면 핵심이 되는 부분만 오려서 책에 붙이는 식으로 단거나 했습니다. 저는 간절함과 백지복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직무 불만족 같은 것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실제로 저도 회사 생활 6년 차에 대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입사원 때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너리즘도 너무 심했고, 이 시험을 붙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간절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 때부터 백지복습을 좀 꾸준히 했는데요.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민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드로 쭉 써보고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를 채우는 식으로 복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도 해보고 말하는 것도 해보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은 백지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내려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백지복습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브는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험서 서브노트 외에 다른 서브를 만드는 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번잡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독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백지복습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책을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계속 그렇게 백지복습을 했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데 3기쯤 되면 그 다음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다다음 페이지까지 중얼중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리에 이미지화 되어서 남아 있는데 그러려면 단권화를 해서 그 한 것만 죽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수험서 서브노트 외에 별도의 서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다가 지치면 아이패드에 타이핑하면서 백지복습을 했었고 1기까지 그 회독을 충분히 하셨다면 무한 백지복습의 단계로 하루빨리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암기가 덜 됐다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두 문자 외에 추가로 두 문자를 더 따서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동법 판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를 한두 개 정도 더 따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차를 외운다는 게 뭔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렌드가 목차 제시형 문제이기도 하고 개념하고 장단점 등 그 흐름만 파악하면 따로 목차를 외우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문합판검을 순서로 쓰는 것이고 따로 목차를 외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목차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유기적인 연결은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주시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흉내내려고 자꾸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모범 답안으로 주셨던 서론, 그 다음에 결론, 브릿지를 흉내내는 정도로 썼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쓰신 표현 같은 거 끌어다가 쓰면서 모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현출이 됩니다. 브리타는 사실 대비할 수 없어서 브리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번 시험에서 브리타라고 할 만한 문제를 마주했는데 사실 기본 개념을 끌어다가 방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브리타에 집중하셔서 기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혜선쌤 카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